예, RPM 미적분 상 붙어있는 거 위주로 해설 한번 해볼게요. 71번부터 보면 되겠다. 자, 수열이 수렴하고 루트 섞인 극한이니까 근사치면 되겠네. 얘는 전개하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3n 모시기로 나올 테니까 n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근사하자. 그러면 거기다 kn 더했을 때 수렴하려면 일단 k가 n을 좀 죽여줘야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고, 그래야 요 마이너스 n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 어디로 수렴할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겠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80번 볼게요. 우리 n이 무한대로 딴딴딴 가는데 사인 n 세타, 얘가 좀 고민일 수 있지만 우리 이 극한의 핵심 꼬라긴을 해보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 사실 사인이란 값은 끽해봤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는 어떤 상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 형님들 앞에서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해요. 얘가 뭐 있어도 뭐 풀마 1 정도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2분의 3이라고 깔끔하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그냥 4번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수업 때 했죠? 81번, 여기 참거진 문제는 쭉 같이 볼게요. 우리 이런 참거진 문제 푸는 스킬은 크게 일단 1번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 분배 가능하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스탠다드. 두 번째는 이제 좀 치환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치환이라 하는 것을 이제 식을 치환할 수도 있고요, 식 전체를 치환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의어로 치환, 동의어로 바꾼다, 같은 문장으로 바꿔서 푼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발레를 좀 찾아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라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결국 모든 예시는 어떤 극한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중 하나고, 수렴한다는 것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발산한다는 것은 뭐 뿔마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진동할 수 있다. 단 진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뿔마 11, 1010 이런 게 있다는 모든 케이스를 한번 싹 훑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쪽 문제들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81번을 이 사고 과정을 가지고 좀 풀어볼게. 이건 좀 찍어놓고 어차피 뒷장도 풀어야 되니까 찍고 81번부터 볼게요. 자, 먼저 기억. 무한대고 무한대래.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냐? 근데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부정형이죠? 부정형이 왜 항상 1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우리 0분의 0 함수의 극한까지 따지면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극한들을 부정형이라 부르죠. 왜 부정형이야?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얼마든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형인 거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부정형인데 왜 1이야? 모르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도 우리 극한 기본은 꼬라기나고 계산입니다. 항상 기억해. AN이 무한대로 간대. 얘가 무한대야. 근데 BN을 어떻게 했더니 수렴한대. 그럼 BN도 자명하게 무슨 한대란 얘기야? 무조건 무한대란 얘기죠. 인정할 수 있을까? BN이 무한대라는 건 확인이 되는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건 이제 꼬라기만 한 거야. 이제 계산까지 좀 해주셔야 합니다. 계산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BN이 무한대란 것도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갑자기 리미트 분배는 안 돼요. 각각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극한의 기본 성질로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이런 복잡한 식. 안에 있는 복잡한 식을 무슨 해볼 수 있다? 치환을 해볼 수가 있다. 요 아이를 만약에 이렇게 치환을 해본다면, 그죠? 근데 치환을 해봤자 그러면 뭐 이제 AN은 BN 더하기 CN으로 치환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리미트 CN이 알파인 건 알고 있어. CN은 상수로 가요. 그러면 리미트 미지수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다. 이제 AN은 뭐 그대로 쓴다고 치면, 아니다, AN을 이제 BN 더하기 CN으로 바꿔볼까? 이걸 이제 2항에서 거기분의 BN이 1이냐를 묻고 있는 건데, 얘들아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죠. 꼬라기를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인데 CN은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가 없다고. CN은 무시해도 돼, 무한대 형님들 있을 때. 그러므로 요 아이가 1인 건 너무 자명한 얘기인 것 같아. 따라서 니은은 맞다고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생각 순서 잘 지켜서 해봅시다. 니은은 치환으로 충분히 쇼부 볼 수 있는 선지야.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그냥 바로 틀려요. 우리 리미트 붙이면 등호 생긴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그냥 틀리고 답은 2번이다. 넘어갈게요. 82번, 83번도 제가 다 풀어볼게요. 이 사고과정 생각 잘 지키면서.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얘는 일단 그냥 성질로 좀 쇼부가 될 것 같은 게 결국 리미트 절대값 A 무한대가 0이란 것은 얘들아 절대값을 어떤 걸 했을 때 0이란 건 그냥 A 무한대도 당연히 0이란 거 아닐까? 그래서 얘는 별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기억은 맞겠다. 니은 AN이 1로 수렴한 돼.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이거 리미트 바로 분배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AN이 1로 수렴하는 건 알지만 BN이 수렴하는 거 모르잖아? 근데 제가 이거 정도는 확실히 알자 그랬어. 리미트 수렴 더하기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는 게 수렴이면 이때는 리미트 분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어요. 왜요? 그걸 증명을 치환을 해줬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 리미트 분배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3AN 더하기 BN을 CN으로 치환하면 이제 결국 AN이 수렴하니까 BN이 수렴한지 모르는 건데 우리 BN은 CN 빼기 3AN으로 하면 이제 요 CN은 반드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잖아 0으로. 그럼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수렴이니까 리미트 분배해도 돼서 BN도 무조건 수렴해.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 이 물음표도 무조건 수렴한다. 이건 그냥 실전 개념으로 알고 있자. 그래서 얘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분배합시다. 그럼 3 더하기 리미트 BN이 0인 거니까 리미트 BN은 마삼일 수밖에 없겠다. 뭐 답이 너무 싱겁게 1번이다. 근데 물론 공부하는 거니까 디귿 리을도 다 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디귿 리을 할게. 그럼 리미트 AN이 존재하고 리미트 BN이 존재할 때 리미트 BN이 수렴한가? 극한의 기본 성질. 얘에서 얘 나눠주면 되죠. But however 뭔 전제가 없어? 나누는데 분모가 0이 아니란 전제가 있어야만 참인선지야.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이 문장이 없기 때문에 틀려요. 알겠죠? 리을 볼게요. 리을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어. 일단 최대한 발레 안 쓰고 풀어볼게. CN 관련 부등식이 있고 이게 0이래. 근데 우리 그러면 이 부등식과 극한을 연결해야 되니까 리미트를 취해줘야겠지. 리미트 AN, 리미트 CN, 리미트 BN 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좋아요. 자, 이렇게 써주고 나면 그러면서 리미트 BN-AN이 얼마시래? 0이시래. 그쵸? 이제 이 정보랑 이 정보를 좀 엮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CN은 잠깐 놔두고 이 두 가지만 엮어보자. 결국 우린 알고 있어. 리미트 AN에서 리미트 BN을 이항하면 리미트 BN 얘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BN을 넘기자. BN 빼기 AN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넘길게요. 리미트 BN에서 리미트 AN을 치면 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나는 이걸 알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 리미트 BN-AN은 얼마래? 0이래. 그쵸?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리미트 BN 빼기 A 이제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리미트 CN이 존재하느냐, 즉 리미트 CN이 CN이 수렴하려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것만 보고 리미트 BN과 리미트 AN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죠. 왜? 리미트 BN과 리미트 AN이 같아야 CN이 수렴할 텐데 특정 값으로 하나로. 그런데 이게 보장이 되냐고. 동의어 치환을 해볼게. 이게 뭔 개소리냐면 내 목표야 이게. 이게 내 목표인데 내 목표는 그럼 같은 말이 뭐야? 리미트 BN에서 리미트 AN을 뺀 게 얼마다? 0이다랑 같은 말이잖아. 이게 내 목표라고. 내가 아는 건 뭐 이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고 내가 써먹을 수 있고 아는 건 이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랑 이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죠. 왜 다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리미트를 분배해야 내 목표가 되는 거잖아. 근데 BN, AN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 없어?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틀려요. 인정? 다른 말이야. BN, AN 수렴한다는 보장 없잖아. 틀려. 오케이? 근데 얘는 되게 유명한 발레가 하나 있어서 얘 발레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등식 주고 어떤 극한 주잖아. 부등식을 주면 나쁘지 않은 게 우리 AN에다가 좀 작은 데다가 이걸 넣고
B에는 그거보단 좀 큰 이걸 넣고 CN이 N이면 주어진 부등식 성립하죠. N 빼기 N분의 1보단 N이 크고 그거보단 N 더하기 N분의 1이 크니까. 그러면서 이 조건도 성립된단 말이야. 근데 C에는 발산할 수가 충분히 있어. 그래서 얘는 이런 발레가 있다. 어떻게 인지하자? 부등식이 나오면 요 발레 하나 있다는 거 정도는 데이터에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생각보다 문제로 자주 나와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원론 정리할게요. 논리적으로 발레 안 쓰고 풀면 결국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CN이 수렴하려면 결국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랑 이거 다른 말이라고. 왜? 리미트 분배할 수 없잖아. 보장 없잖아. AN, BN이 수렴한다는. 그러니까 리을은 틀려. 그렇게 푸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긴 하다. 83번 보고 잠깐 끊을게요. 자, 얘도 보자.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간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이죠? 부정형이죠? 절대 항상 0이라고 말할 수 없어. 리미트 AN, BN이 0이면 이거래. 근데 얘 동의어 치환할게요. 얘들아, 너네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뭘까? A, B는 0이다야. 완전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2번 선지는 뭘 묻고 있는 거냐면 리미트 AN, BN이 0이면 얘 곱하기 얘, 즉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0이니 묻고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무슨 미트가 분배돼야 되는 거야? 리미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열로 가려면 리미트가 분배돼야 되는데 AN, BN 수렴한다는 보장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리미트 분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2번은 틀려요. 오케이? 3번 볼게요. A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꼬라기를 하면 무한대니까 우리 리미트 BN도 무한대인 건 당연히 잡으셔야 돼. 근데 그럼 벌써 맞죠? 3번은 맞아요. 꼬라기를 하면. 그래서 얘도 답되는 건 되게 싱겁게 나왔어. 4번 볼게요. AN, BN이 모두 발산한대. 그랬을 때 AN, BN은 발산하느냐? 이제 이런 게 좀 보이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 수렴하면 어떻게 수렴 곱하기 수렴은 수렴이다. 여기 행동 영역에서 1번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 분배 이거 못 쓰죠? 발산하니까. 그렇다고 얘는 치환할 것도 없잖아 딱히. 이런 게 이제 직접 발레를 좀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 근데 우리 발산한다 하면 결국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 AN과 BN이 있어. 모두 발산한다 치자. 무한대로 가. 그러면 곱한 것도 당연히 발산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얘네가 다 풀마 무한대로 가면 맞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무한대만 따질 거냐고. 진동도 따지라고. 진동의 대표 주자는 누구라고? 뿔마 11 또는 1010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 AN이 1 마일 1 마일이야. 그랬을 때 BN이 어떻게 됐을 때 꼭 무조건 발산해야 될까? 전 아닌 것 같거든? 왜 아니야? BN도 1 마일 1 마일이면 충분히 곱한 함수는 AN, BN 함수는 수열은 그냥 1111이잖아? 그러니까 각각은 진동하지만 충분히 곱하면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틀려요. 발레 찾을 수 있어. 근데 이 발레를 발상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발산이야? 그럼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이네. 진동의 대표주는 뿔마 1이랑 1010 정도가 있네 라는 생각으로 직접 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오케이? 자,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좀 얘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짝수항이 수렴하고 홀수항이 수렴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수렴의 가장 대표적인 아인 짝수항은 그냥 다 2라고 칠게. 이렇게. 그럼 짝수항 수렴하는 거 맞잖아. 근데 홀수항은 다 1이라고 칠게. 그러면 홀수항은 어쨌거나 무한대로 보내도 1로 수렴하는 거 맞잖아. 그렇다고 일반항이 수렴하니? 아니죠. 1인지 2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5번은 틀려요. 얘는 데이터로 하나 알아놓자. 홀수항과 짝수항이 똑같은 걸로 수렴해야, 그래야 그냥 수열이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5번은 데이터로 좀 넣어놓자. 진입한정 약간 89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89번의 풀이는, 자 우리 이제 89번이 어려웠다면 아마 미적분에서 다루는 극한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낯선 수열에 대한 관찰, 즉 수1에서 했던 게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낯선 수열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얘기 먼저 하면서 갈게요. 낯선 수열 관찰은 당연히 첫 번째로 그냥 n에다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천천히 써보면서 그것의 계산 구조를 보면서 이게 어떤 규칙이 있을지
그냥 하나씩 진짜 말 그대로 관찰해보는 게 가장 기본 방법이고, 아마 해설지에서 3의 2분의 1제곱 뭐 3의 뭐 몇 분의 몇 제곱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을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게 1순위예요. 이게 보편적인 방법인데, 우리 수1에서 수열 배울 때 뭐도 했냐면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죠. 그냥 앞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 항이야. 뒤항이야. 앞항과 뒤항이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관찰하면 문제를 좀 더 예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1번 풀이는 1번 풀이도 하고 2번 풀이도 해줄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2번 풀이 먼저 할게. 그러면 여기 앞에 항이 하나 있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항이 있는데 유심히 보면 요만큼이 그냥 앞항이랑 똑같잖아. 즉 저는 식을 이렇게 세워볼게. 다음 항이라고 읽을 거예요. 앞항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앞항 앞에 3이 있고요. 그 바깥에 무슨 트가 있다? 루트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뒤에 거는요? 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고 이제 똑같은 관계이잖아. 그럼 그냥 여기다가 무슨 미트만 취해서 리미트만 취해서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다 리미트 보내버리면 알파는 루트 3알파. 그럼 알파 제곱은 3알파. 그럼 이제 알파는 0 또는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0은 좀 거시기한 게 우리 요 아이들 자체가 다 이제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이제 얘가 3의 2분의 1제곱이고 앞에 게 3이니까 계산하면 이제 3의 2분의 3제곱의 루트니까 3의 4분의 3제곱이거든. 즉 여기 있는 거듭 제곱이 계속 조금씩 커지고 있는 구조야. 근데 0이 나오려면 우리 지수가 0이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3의 0제곱도 1이니까요. 그러면서 3은 이게 여기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뭐 0이 되는 건 좀 약간만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답은 3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인정? 이제 하나하나 관찰해 간다고 치면 이제 여기 첫 번째 풀이로 푼다고 치면 이제 요만큼이 3의 4분의 3제곱을 계산하면 3의 4분의 7에서 여기가 3의 8분의 7제곱이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규칙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이제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의 관계를 좀 따져보면 이제 지수를 보면 지수만 볼게요. 여기만 보면 원래는 2분의 1에서 4분의 3이 됐다는 건 결국 계산 구조가 보이게 쓰면 앞에 항과 연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이 친구는 8분의 1이 더해진 거지. 얘가 8분의 6이니까 두 항 사이의 관계에 이거에서 보면 8분의 1이 더해진 거니까 8분의 7 같은 경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따라서 이렇게 지수가 등비수열의 합구조다라는 걸 관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풀라고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낯선 수열 관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각각 관찰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따져본다. 또는 앞항과 그 다음 항, 정말 어려운 문제는 그 다다음 항까지의 관계를 본다. 근데 앞항과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봐서 푸는 게 출제 의도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95번으로 갈게요. 등비수열이 수렴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초항과 공비가 같은 구조니까 굳이 첫 번째 항에 대한 분석은 필요 없이 공비에 대한 범위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R의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R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러면 이제 얘가 공비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공비가 이런 범위를 갖는다는 건데, 기억 같은 경우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항상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뭐 똑같죠. 이제 얘 공비는 2분의 1 빼기 R이니까 그 모양을 만들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R이 이렇다는 거 알 수 있고 1을 더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아이의 이름이 주어진 아이의 공비잖아. 즉 주어진 아이의 공비는 0부터 1 사이니까 뭐 이런 반드시 수렴하시겠지. 이 친구의 공비는 R 제곱이야. 그러므로 마이너스 R부터 저런 범위를 가질 때 R제곱은 어떤 범위를 가질 거냐면 R제곱은 기본적으로 제곱이니까 0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얘 공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이제 디귿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겠다.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로 가는 과정이 조금 헷갈립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수식적으로만 말하기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럼 우리 그래프적인 해석을 한번 한다면 R제곱은 결국 R에 대해서 R제곱 함수를 그려보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2차 함수잖아. 그러면서 R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말이야. 요런 범위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R제곱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말하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범위 쓰기가 수식으로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 느껴지면 그래프 그려보면 아 역시 수학은 시간이면 그래프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을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9번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비, 우리 등비 수열 극한 문제풀이에서 공비가 2개 이상 등장하는 경우, 공비가 하나 등장하는 경우에서 하나만 등장하는 경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냥 R 제곱이 아니라 R이 어떤 범위를 갖는지로 탄탄탄 쳐주면 되는 거니까 별 고민이 없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냐, 절대값 R이 1보다 크냐, R이 1이냐, R이 마이너스 1이냐 라고 나누면, 이러면 뭐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죠. 이러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니까 근사 쳐주면 다 지워버리면 이제 그냥 얘는 R이라고 나올 거야. 그렇죠? R이 1이면 이제 2분의 1 빼기 1이니까 0이라고 나올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짝수 제곱은 반드시 1이고 분모도 반드시 1이고, 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다. 그러면 일단은 R이 마이너스 1인 거는 뭐 충분히 해결이 됐죠. 그리고 R이 0인 것도 있는데 극한값이 0인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좀 쇼부를 보란 얘긴데, 큰 고민은 또 없는 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냐면 이제 그래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데, 그냥 혹시 2분의 1이 나올 수 있을까? 를 그냥 객관식이니까 2분의 1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얘가 2분의 1이거나 얘가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일단 얘가 2분의 1일 수 있나? 얘가 2분의 1이려면 R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범위랑 안 맞죠. 절대값 R은 1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못 나와. 그럼 혹시 여기서 나올 수 있나? 근데 얘가 2분의 1인 건 말도 안 돼. 왜?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제곱이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 전체는 음수잖아. 그러므로 2분의 1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요. 2분의 3은 괜찮죠. 왜냐면 그냥 얘가 2분의 3이 여기서 나오잖아. 2인 것도 괜찮죠. 그냥 2면 여기 범위 맞고 2분의 5도 괜찮죠. 그냥 여기서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답게 그냥 2번이라고 써볼 것 같아. 인정? 인정. 얘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면 살짝 귀찮아지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그려줄게요. 헷갈리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요 부분만 그래프로 그려볼게. 요 범위에 대해서만. 결국 절대값 R이 1때가 경계니까 이제 R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를 경계로,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그냥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질 거야. 저 뭐 그리고 있냐면 그냥 R에 대한 함수를 그려보고 있어요. 선생님 R이라서 헷갈리면 이 R들을 다 X라고 바꿔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모든 R을 다 X라고 바꿔 생각하면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다 이렇게 X로 바꿔 생각하면.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땐 이거분의 1인데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음수 영역에서만 생겨야 되거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는 어떤 음수 범위에서 따다다 생길 것이다. 음수 범위에서. 이제 얘를 완벽하게 그리는 건 사실 지금 미적분 개념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X제곱분의 1을 완벽하게 그리는 건.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테니까 여기 어딘가 0이란 지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뭐 그래프가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어쨌거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만 그려져야 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2분의 1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제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게는 절대 못 그린다. 근데 그냥 객관식이니까 객관식답게 풀자. 말이 좀 길었네. 유형업으로 갈게요. 유형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도형 있는 거 그냥 보자마자 그냥 토합제에 나오잖아. 제가 한번 잘 풀어볼게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시키는 거 따라가면 돼. 자, y는 루트 x. 그럼 뭐 이거 주어져 있는 건 뭐 별거 없고 OPN에서 OQN을 빼달래요. 근데 우리 OPN 같은 경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 친구는 루트 4n 제곱 더하기 2n일 거고, OQN은 그냥 요만큼 길이니까 2n이겠죠? 그럼 뭐 루트니까 근사 치면 되겠네. 여기는 이제 2n 더하기 2분의 1로 근사를 치면 잘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빼기 2n 쳐주면 답은 그냥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다. 싱거워 죽겠어? 그죠?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 n이라고 해보겠대. 그럼 뭐 이것도 별 고민이 없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루트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3 곱하기 n의 제곱을 빼준 것이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결국 무한대극한이니까 난 이거 신경 안 쓰고 싶긴 하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만 중요하니까. 그럼 이 친구 루트가 안쪽에서 묶이죠? 3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만 빼주면 되고, 그러면 2n 더하기 1이겠네. 그렇지 않을까? 맞냐? 아, 근데 제곱을 안 했네요. 하하하, 미안. 이거 빼고 제곱해야 되죠? 머쓱. 자, 그러면 루트랑 제곱은 한번 상쇄시켜주고, 이 루트랑 제곱을 상쇄시켜주고, 그럼 3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제곱 빼는 거니까 뭐 2n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서 n제곱 빼니까. 그럼 뭐 최고차는 결국 6n이니까 분모. 자, 105번부터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직선 두 개가 단단하고 주어져 있고, 그것의 교점 Pn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냥 두 직선의 저스트 교점일 뿐,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 그럼 A라는 점도 다시 한번 그냥 이 직선에서 Y가 얼마인 점일 뿐? 0인 점일 뿐. 그럼 여기 Y에다 0 넣어주면 X는 4니까 A의 좌표가 4라는 건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결국 밑변이 4니까 결국 Pn의 무슨 좌표만 알면 끝? Y 좌표만 알면 끝. Pn은 뭔데? 너랑 나랑의 교점입니다. 그럼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무슨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 Y좌표. 그러면 여기서 약간 센스 있는 생각은, 이 두 식을 연립할 건데 누구를 죽이자? 난 Y가 궁금하니까 X를 죽이면 Y가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X를 소거해 볼게요. 두 식을 연립해서 X가 죽으려면 X는 모시기꼴로 만들고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X는 모시기꼴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X는 n분의 3n 더하기 1 y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것을 엿다 넣으면 x가 뿅 하고 소거가 되시겠지. 그럼 넣어주면 n분의 6n 더하기 2 y 더하기 몇 y가? 3y가 8이니까 y로 묶어주시면 n분의 6n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3n이라고 바로 쓸게요. 이꼴을 8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결국 y좌표 같은 경우는 뭔가 딱 봐도 무한대니까 최고차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암산을 하긴 했는데 그냥 해봅시다. 그러니까 y는 8 곱하기 9n 더하기 2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4니까 밑변이 4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하고 무슨 미트만 취해주면 되겠다. 리미트만 취해주면 밑변 넓이가 완성이 될 거고, 그러면 답은 아무래도 최고차 계수 9분의 16을 답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다. 106번도 보겠습니다. 106번 같은 경우는 얘도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그래봤자 이차함수 하나 있어요. 여기 0과 1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봤자 직선 하나 있어. 그래봤자 직선이야. 복잡하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그래봤자 직선일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랬을 때 요 아이 두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고, 구하랑 꼬라지를 보니까 얘 x좌표하고 무슨 좌표까지? y좌표까지 다 구해야 되나봐. 그럼 이제 잘 풀어볼게요. 물론 이거 다 계산해도 되는데 저 이제 이 x의 직선의 기울기가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잖아. 바로 써도 되지만 저 그냥 얘를 m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연립합시다. 그럼 직선은 결국 m 곱하기 x-1이 되는 거고, 이차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할 수 있을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같다고 놓읍시다. 얘는 x 구하던 y 구하던 어차피 똑같아. 다 구해야 돼서. 그럼 그냥 보기 편하게 연립할게. y 같다고 놓고. 그럼 3x 곱하기 x-1은 밑에 거 먼저 쓰면 n 곱하기 x 빼기 1인데, 우리가 구하는 x는 절대 얘는 아니잖아. 1,0 구하는 게 아니라 얘 구하는 거니까 절대 x가 1일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나눠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x좌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m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도 구해야 되니까요. y좌표도 구할 건데 뭐 이제 위에 넣냐 아래 넣냐는 좀 이슈가 있는데 뭐 비슷비슷해 보여요. 뭐 위에다 넣읍시다.
왜냐하면 y좌표 구하기 위해서 얘가 결국 m 곱하기 x 빼기 1이니까 x 대신에 3분의 m을 넣어주면 y좌표는 3분의 m 마이너스 1 곱하기 뭐라고? m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x좌표분의 y좌표 하고 극한으로 보내는 건데 주의합시다. 주의. 길이죠. PHN의 y좌표 그대로 쓸까? 마이너스 붙여서 쓸까? 마이너스 붙여서 쓰셔야 돼요. 알겠죠? 길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무슨 색으로 할까? 회색으로 해야지. 자, 그러면 결국 OHN은 3분의 m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y좌표니까 m 하나씩 지워줄게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하자. 그래, 천천히 하자. OHN이니까 이제 3분의 m분의 저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안쪽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m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m이고 양변에 분수 싫으니까 위아래에다 3 곱해줄게요. 그러면 결국 m분의 3 아니다 여가 이제 약분해서 m이 될 거고 얘는 이제 m 곱하기 3 안쪽으로 넣어주면 3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결국 나는 리미트 3 마이너스 m만 계산하면 되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m은 얼마로 가실까? 0으로 가겠죠?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요. 답은 그냥 3이겠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107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 게 많네, 도형 문제라서. 오른쪽 그림은 뭐 그렇대. 한 변 n인데 n등분했대. 그럼 뭐 여기 한 변 길이는 1이겠지. 이랬을 때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극술 AN이라고 하겠대. 그럼 뭐 AN은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은 게 여기 한 줄에 몇 개씩 있어요? 한 줄에 n개씩 있는 거고 그런 게 또 이제 가로줄, 세로줄 n개씩 있으니까 AN은 n제곱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그쵸? 꼭지점의 개수 같은 경우가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꼭지점의 개수도 마찬가지야. 딴딴딴 가면 그냥 이렇게 있지 않겠나? 그죠? 그럼 여기 한 줄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를 생각해 볼게요. 항상 줄 단위 생각.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 한 변의 길이가 1인 얘를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얘가 이렇게 2개 있잖아? 한 변의 길이가 2면 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 그러면 여기 한 줄에 점은 몇 개 있을까? 점은 n 플러스 1개 있겠지. 인정? 그럼 이런 n 플러스 1인 게 n 플러스 1인 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에도 점들은 총 몇 개 있는 걸까? n 플러스 1개 있을 것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겠네. 인정?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딴딴딴 n 플러스 1이니까.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빼주면 결국 2n 더하기 1만 남게 되면서 답은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108번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n이고 요만큼이 n이야. 세로의 길이는 30이래. 그랬을 때 대각선 ACN이 있대요. 요 대각선이 있어. 얘랑 B1, C1 그러니까 얘의 교점을 DN이라고 한대. 근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엔 1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결국 그러면 우리 일단 AC 구하라는 거 먼저 볼게요. ACN은 솔직히 좀 구하기 쉬울 것 같아. 왜냐면 ACN은 그냥 ACN을 포함하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보면 왜냐면 길이나 각은 직각삼각형 보면 되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00 이라고 나올 거고 OCN 같은 경우는 뭐 민망해. n이죠? 그쵸? 이제 B1, DN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한테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B1DN 길이는 얘야.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드네. 이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길이나 각은 도형이잖아. 이건 도형 문제잖아. 좌표보단 도형이잖아. 길이나 각은 그 길이나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보는 게 맞다. 얘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얘를 보는 순간 좀 더 확장해서 결국 누구랑 완벽하게 닮아 있구나? 얘랑 완벽하게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n 대 30이죠. 그럼 여기도 n 대 30이라고. 그럼 여기서 열로 갈 때 n분의 30을 곱하니까 우리 이 길이를 구할 때도 여 길이인 1에서 n분의 30을 곱하면 되겠네. 따라서 얘가 n분의 30일 거야. 이걸로 문제 마무리해 줍시다. 그러면
근사를 혹시 칠 수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근사는 못 쳐요. 근사 치면 분자가 0 돼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유리화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럼 루트 n제곱 더하기 900 마이너스 n분의 30이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30분의 n을 곱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럼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하면 결국 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얘 유리화 치면 플러스인 거 곱해주면 되죠. 더하기 n을 곱해주면 얘는 그냥 900이 될 거야. 지워지면서. 그럼 얘랑 또 약분되면서 30만 남게 될 거고 결국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 됐으니까 최고차 계수비 여기서 n 여기서 n이니까 2n분의 30n이라서 답은 15라 쓰면 되겠다.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도형의 성질 급수 쪽도 상 붙은 거 다 한번 풀어볼게. 먼저 혹시 이거 기억나실까? 예를 들어 뭐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이 있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 BN이 있어. 그럼 이거 두 개 곱하거나 나눈 즉 AN, BN 곱해버리면 공비 얼마일까? 공비 6 나와요. 선생님 왜요? 다음 항을 생각해보면 이제 얘가 다음 항이 된 거니까 2가 곱해졌을 거고 얘도 다음 항이 된 거니까 몇이 곱해졌을 거야? 3이 곱해졌으니까 전체는 6이 곱해졌겠지? 등비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공비끼리 곱하거나 나눠서 그게 결과값의 공비로 써시면 돼. 그거 생각하고 수업 때 한번 언급한 거. 그럼 191번을 그 관점 가지고 보면 우리가 그냥 계산합시다. 1-공비분의 초항으로. 그럼 이제 R1은 2분의 1이 나올 것 같고 얘 공비인 R2는 3분의 1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별 고민이 없어. 급수인데 씨 이거 제곱 전개밖에 답이 있나? 하변산 인테그랄이나 급수인데 뒤에 제곱이면 뭐 그냥 전개해야 돼. 답이 없어요. 급수 an 제곱 마이너스 2an bn 더하기 bn 제곱. 그러면 여기에 전개되면 결국 an의 제곱이라는 등비급수 계산하면 되는 거고 an의 제곱은 공비가 몇 분의 1일까? an 곱하기 an이니까 공비가 4분의 1일 거고 초항은 뭐 a1의 제곱이니까 초항은 1이겠죠. 따라서 1-공비분의 초항. 그럼 분모가 4분의 3이니까 역수 분모에 있다는 건 결국 역수 취하란 거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 이것도 계산 좀 암산으로 빠르게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n, bn이니까 공비는 6분의 1일 거야. 그러면 1-6분의 1 분모가 6분의 5니까 역수 취하면 5분의 6 취하란 얘기고 초항은 a1, b1이니까 2.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5분의 24가 나올 거야. 마지막 이해 볼게요. 계산. 공비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럼 1-9분의 1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9분의 8의 역수니까 8분의 9를 곱하란 얘기고 초항은 b1의 제곱이니까 4겠죠. 그럼 여기서는 2분의 9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 친구들 다 계산하면 분모를 아무래도 30으로 통분하는 게 맞겠다. 그치? 분모 30으로 통분하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거에서 40 여기선 이제 6 곱하니까 얼마냐? 144? 더하기 이건 얼마냐?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얘는 30 곱하면 15니까 잘했네. 135? 그럼 175에서 144 빼는 거니까 31이냐? 3분의 31이 답이다. 계산이 왜 이래?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다음 걸로 보면 198번 보면 되겠죠?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이거 보고 그냥 반응.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몇보단 작다? 1보단 작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얘 초항은 R이죠. 따라서 등비급수는 1-R분의 R이라고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범위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문제 못 풀었다면 그냥 진짜 별건 아닐 거고 그거 유리함수, 수화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느낌일 텐데 정말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공비가 만약 마이너스 1이면 얼마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만약 공비가 1이면 얼마지? 공비가 1이면 약간 마이너스 공비가 1이면 0분의 1이니까 약간 무한대 느낌인가? 그러면 근데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일 땐 정의되면 안 되잖아.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등호 없잖아. 그러니까 뭐 1번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엄청난 직관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만 더 섬세하게 보면 얘가 유리함수니까
그래프로 그려서 보는 게 사실 완벽해. 그렇게 수식으로 봐도 어느 정도 답은 찍어볼 수 있지만 경계값, 유리함수 할 때 경계값 많이 넣잖아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모 마이너스 1, 분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거고, 그러면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지르고, 그럼 마이너스 r 더하기 1이니까 수습합시다. 그럼 얘는 r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러면 유리함수, 얘 때문에 r은 1일 때, 얘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탁 끊어주고, 여기가 음수니까 악으로 생길 거고,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거기부터 이제 공비 1일 때까지니까 우리가 생각한 범위 맞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201번 볼게요. 자, SN이 주어진 이런 값을 만족한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 SN이 등차 합으로 주어지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루트가 있다. 근데 이따위로 주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못 써야 된다? S1은 A1과 똑같고 수1에서 하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1을 넣어 일단. 그럼 A1은 1-2분의 A1이니까 넘겨주면 A1은 3분의 2다 라는 건 뭐 자명하게 나올 거야. 두 번째, SN에서 SN-1 빼면 되죠? 여기서 이제 SN-1 같은 경우는 좀 작게 SN-1은 1-2분의 1 AN-1이니까 빼줄게요. SN에서 SN 빼기 1 빼자. 기억하자. 까먹었으면 꼭 아세요. 꼭 등차 수열합이나 등비 수열합 같이 특수한 구조 아니면 이거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좌변은 AN이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는다면 AN에서 AN-1을 빼는 이런 느낌이 될 텐데 뭐 이거 어차피 전개해서 넘겨줍시다. 그럼 2분의 3 AN은 2분의 1 AN-1이 될 거고 이름 불러줄게요. 전항이고 다음항이에요. 전항에서 다음항으로 갈 때 뭐냐? AN에 대해 정리할까? 그러면 3분의 1 AN-1이고 전항이 다음항이 되려면 3분의 1을 곱해야 된다. 결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란 소리겠네. 그쵸? 따라서 1-공비 그럼 1-r 3분의 2가 분모로 가니까 2분의 3 곱하고 초항인 3분의 2를 곱해주면 등비급수 계산되면서 1이라고 쓰면 될 거야. 넘어갑시다. 그러면 205번 있겠다. 205번 볼게요. 205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i를 순환소수로 나타내고 싶대. 그러면 분모가 999니까 이제 0점이고 모시기가 있을 거고 여기 땡이 양쪽 끝에 다 붙겠네. 그러면 이제 땡 붙은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뭐 0.139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인정? 좋아요. 그럼 결국 139 반복이니까 이제 A1은 1이고 A2는 3이고 A3는 9일 거고 뭐 그 다음 것도 139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인정?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급수는 그것을 3의 n제곱으로 계속 나누는 급수일 거야.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보면 일단 첫 번째 항 당연히 AN이 등비가 아니니까 뭐 얘가 등비급수인지 뭔지 몰라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열 쳐야 돼, 이 친구는. 그럼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야. 두 번째 항은 3분의 3이야. 약분할 줄 아는 거 나도 알아요. 잠깐 그냥 쓸게요. 일단 계산 구조 보려고. 3의 제곱분의 9고요.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분의 9야. 이렇게 한 사이클. 그 다음은 3의 4제곱분의 1이고 3의 5제곱분의 3이고 3의 6제곱분의 9일 거야. 근데 이건 딱 꼬라지를 보니까 약분을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럼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다른 색으로 써야지. 3분의 1. 그 다음 항도 3분의 1이야. 레전드. 그 다음 항도 레전드 3분의 1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의 4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 것도 3의 4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 것도 3의 4제곱분의 1이야. 뭔가 냄새가 나죠? 결국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거고 요 사이클을 더하면 1이고 요 사이클을 더하면 3의 세제곱분의 1이고 우리는 좀 느껴지는 게 있다. 다음 거는 3의 6제곱분의 1이고 이 친구를 무한히 더하겠네. 결국 등비급수를 계산하란 얘기겠구나. 얘 자체가 등비는 아니지만 구하라는 걸 나열해서 보니까 등비급수가 되더라. 따라서 공비는 27분의 1이니까 1-27분의 1, 27분의 26이 분모로 가니까 역수 취해주면 26분의 27에다가 초항 1 계산하면 결국 이게 정답이 되실 거야. 그러하죠. 좋아요. 이 아이도 그 정도만 보고 208번 봅시다. 도형이니까 208번 봅시다.
자, 이 친구를 한번 보면 결국 pn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x좌표, y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x좌표에 대한 생각 먼저 해볼게. 그러면 일단 p1의 x좌표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면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요만큼 길이는 루트 2분의 1일 거고 이제 첫 번째는 루트 2분의 1일 거야.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주면 이제 요만큼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에다가 또 루트 2분의 1을 취할 테니까 여기 이제 2루트 2분의 1이겠다. 근데 빼지겠죠? 뒤로 가니까. 빼기 2루트 2분의 1이 될 거야. 계산 구조가 보이게 쓰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거 무슨 비급수겠다? 등비급수겠네.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초항이 루트 2분의 1인. 그러므로 1 마이너스 공비. 그러니까 분모는 2분의 3이고 역수치하면 3분의 2고 거기다가 루트 2분의 1이란 초항을 붙이니까 3루트 2분의 2가 x좌표가 될 거야. y좌표 볼게요. y좌표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그냥 계속 더하겠네. 루트 2분의 1, 그 다음 거 뭐 2루트 2분의 1. 얘는 계속 더하는 구조일 거고 공비가 그냥 2분의 1일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니까 분모가 1 마이너스 공비니까 분모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역수치하니까 2 곱하기 초항. 따라서 얘는 그냥 루트 2일 거야. y는. 따라서 결국 가는 y좌표는 루트 2로 갈 거고요. 결국 가는 x좌표는 역수를 곱하란 얘기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얘 역수 곱하면 2분의 3 루트 2. 그러면 결국 답은 3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네, 좋아요. 넘어갑시다.